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신 신문선 전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예, 청취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SBS에서 해설했던 신문선입니다. 우리 주부장께서 전 해설위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직 은퇴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 해설위원으로. 그렇죠. 전 SBS 해설위원. 과거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방송을 요청하는 곳이 있어도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방송에 대한 다시 현장 복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다가 이게 하는 것이 맞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은퇴 해설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은퇴 해설. 제가 그 전 해설위원이라고 그러면 나 은퇴한 사실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방송 마이크를 놓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만나시는 분마다 전부 제 해설을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식당에서 제가 식사를 하면 해설하라고. 아니 밥값을 내고 가세요. 이제 몰래 가지고 이제 뛰어가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에 신 교수님의 목소리와 친숙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신세를 진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제가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칼국수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를 사랑했던 팬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신 분들한테 은퇴 방송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 들어서. 아직도 뭐 성대모사하는 개그맨들이 그렇죠. 많이 네. 아직도 신문지는 있잖아요. 모든 한 남성분들은 따라하지 않았을까요? 국민 해설이셨으니까. 자, 축구협회장의 출마 큰 결심이신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선거운동 다니시면서 좀 어때요 분위기는? 분위기 좋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하면서 축구협회가 8년 동안 두 번이죠. 사실은 단독 후보가 이제 그 현 회장이 이제 출마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그 기득권이 그 상당히 강하게 작용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저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표를 갖게 되는 선거인으로 대의원들이 이미 확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관훈 토론회에 가서 기자들이 저에게 질문하듯이 한두 그 저 지역의 대의원을 만나는데 어제 제가 만났는데 그 시간 계산하니까 2시간 한 20분 30분씩 질문이 많았어요. 질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축구협회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과 그리고 후보자로서 출마하면서 내가 내건 공약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래서 뭐 어제 사실은 새벽에 나서서 밤늦게 돌아왔는데 어제 운전 뭐 제가 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이동한 거리가 한 600km 될 것 같아요. 조국 일주를. 만약에 좀 우문입니다만 오늘 만약에 이 시점에서 만약에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200표 정도 됩니다. 전체 200표 정도 중에 한 몇 표를 신 후보께서 이제 가져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 선거는 상당히 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그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표가 많이 쏠려 있는 곳은 두 개의 집단이 있죠. 하나는 즉 17개 시도에 그렇죠. 그 주어지는 표. 대의원들 표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그룹은 K1의 대표이사와 그다음에 플러스 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코칭 스텝 선수들이 그때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림잡아서 한 30, 한 5% 정도? 뭐 편차가 좀 있을 수는 조금 있지만 더 많을 겁니다. 네, 그죠? 뭐 40%에 가깝다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시도협회 회장들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과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그 표의 향배가 지금 일부 언론에서 예상하듯이 한쪽으로 확 그냥 쏠려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직접 만나고 있고 또 통화를 하고 있고 이런 그 상황에서 볼 때는 변화에 대한 어떤 이런
갈망. 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K1은 제가 공약할 때 지금 내건 16개 팀으로 시장 확대 정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구단들이 다 환영 일색이에요. 네. 두 구단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건 어디냐? 울산현대, 전북현대는 거기는 뭐 제가 의견을 물을 그 대상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 빼고.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정찬 기자는 뭐 현장에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리그 끝나기 한 달 전, 뭐 두 달 전까지 6팀, 7팀이 강등 위기에서 시달리고 그리고 그 구단의 CEO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을 쌀 수가 없죠. 그렇죠. 예산 우선 설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소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선수 이동에 대한 거, 구단장에 대해서 뭐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스트레스가 올해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프로축구 연맹 이사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구단들이 지금 이 강등 상하이 스프릿을 포함을 해서 강등 싸움에 대한 것을 제도 개선을 희망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공약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현행 연맹에서 프로축구를 리그를 끌고 가는 기존은 재정 건전성에 바탕을 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실제로 행정에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승리 수당을 연맹에서 강제했어요. 네, 제한을 뒀죠. 그렇죠. 제한을 시킨 거죠. 1부 리그는 얼마다, 2부 리그는 얼마다. 제가 사장할 때 성남 때는 그거는 뭐 그 구단의 자율성이 있었는데 그걸 강제했죠. 그다음에 제가 사장하기 전에 2010년대 이미 오래 전에 연봉 공개를 해버렸어요. 연봉 공개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재정 건전성에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는 다르게 기업형 구단들이 성적을 못 내면 기업에서 야 시도민 구단은 요것밖에 안 쓰는데 니는 이만큼 쓰는데 왜 성적을 못 내냐고 스트레스가 되면서 예산이 절감되는 시장에 풍선 효과죠. 여기를 누르니까 이제 저 밀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원 삼성이 추락을 하고 돈을 쓰던 기업형 구단들이 재정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기는 폐해가 상당히 심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기자 옛날에 이관우라든가 뭐 대전에서 뛰던 선수가 기업팀으로 가면 이적료를 몇십억을 받아서 가난한 시도민 구단은 그걸 갖고 운영비를 상당 부분은 충당했는데 그 시장 좋다고 한치 쪼그라들었던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K1에서 갖고 있었던 누적된 불만 그리고 시장 확대 정책으로 지금 관중이 늘고 지금 이런 메시지로 지금 시그널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이것을 유연성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시했던 공약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지금 동의를 하고 그쪽에서 상당히 저에게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공약 부분 좀 더 살펴보면 천안축구센터 관련해서 그 행정 파트를 이전하는 거를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 쪽에서는 또 거세게 항의도 했었고 나름 이게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각에서 잘못 왜곡 보도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천안축구센터에 대해서 그것을 뭐 백지화를 주장했다.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 공약집에도 보면 천안축구센터로 축구협회 본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모두 이주하는 지금 지금 축구협회와 네. 그쪽하고 어그리먼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축구협회의 중요한 그 목적 사업은 모든 지금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포커싱을 했던 것이 뭐냐면 경기적 측면만 얘기를 해요. 유소년 축구가 어떻고 대표팀 축구가 어떻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비중보다 저는 그 퍼션이 높은 부분은 바로 재정적인 부분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축구협회의 재원을 늘리고 재정적인 것을 탄탄히 해서 그 비용이 구축이 되면 그 예산에 따라서 선수단 그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대표팀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확대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축구협회의 천안 이전에 메인 오피스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저는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서울은 메인 오피스의 개념으로 KFA라는 그 오피스 개념을 쓰면서 대부분은 천안 쪽으로 가지만 여기는 마케팅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할 것은 스폰서들이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축구 외교를 포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오피스에 그 메인 오피스는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공약이 뭐가 선거니까 뭐 상대 반대 쪽에서는 뭐 이것을 왜곡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미디어에서 보도할 때 취재에 대한 것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깊숙이 그 취재를 하지 않다 보면 이것이 왜곡돼서 보도될 수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잡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천안시에서는 결국에 모든 파트가 이전하는 것이 협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결국에 협회와 자치단체의 신뢰에 의한 이런 계약이 후보가 바뀜으로 인해서 회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깨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존 계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다라고 지금 뭐 박상돈 천안시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봤어요.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도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지자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어떤 플랜이나 예산이나 이것을 갖고 그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이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쪽에서 그런 입장을 해서 최근에 그 NFC에 대한 관계된 서류를 다 봤어요. 네. 어제 제가 새벽 7시에 그 대원들을 만나서 출발하기 전에 새벽 1시부터 6시까지니까 한 5시간을 모든 그 지금 그 우리가 NFC라고 얘기하는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관련된 그 문건부터 해서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서 살펴보니까 벌써 이미 그 천안 NFC의 시설은 일부 가동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주체는 천안의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고 네. 축구협회가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대지를 축구협회가 매입을 한 거고 예. 그리고 그 공사는 지금 진척이 아직 안 되고 홀딩이 좀 되고 있는 상태도 있고 그것이 내년에 되면 25년이라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했던 대로 될지에 대한 건 자주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천안시와 천안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축구협회 예산도 투입이 됐는데 약속이 됐는데 행정을 맡는 축구협회장의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그 교체자 입장에서 후임 회장으로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앞서도 전제를 했듯이 천안축구센터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시설이 그렇게 돼 있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건 뭐 오케이 동의하죠. 대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안축구센터에 지금 공사비가 투입되고 천안시에 시비가 지금 투입됐는데 정치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라면 그것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시각이라면 거기를 지금 운영의 묘를 갖고 천안시가 기대했던 어떤 베니핏을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협회의 오피스가 간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거기에 언급은 안 돼 있어요. 지금 연맹이 산하연맹들이 초중고가 축구협회 포함되어 있는데 독립을 시키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연맹이 독립돼서 근리 내려가면 거기 있는 시설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서울은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천안에 예를 들어 연맹이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심판 쪽도 만약에 연맹을 새로 만들게 된다면 모든 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선수들의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그냥 사무실만 옮겨간다는 것보다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생산 유발 효과를 포함을 해서 지역 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면 지금 천안에서 하는 것은 전 집행부와 이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플랜에 제가 갖고 있는 플랜과 봤을 때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연성을 갖고 풀어볼 수 있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협의가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기조 속에 또 하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표를 갖고 있는 대연이 있는 대전인데 쉽게 오케이 내가 체인지할게. 바꿀게. 그럼 표를 얻어올 수 있겠죠. 회장 선거에 표를 갖고 있지 않은 축구협회 사무처 직원들이 천안으로 간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 사표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일례를 들게요. 이천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이게 그 시장이 그다음 화랑새로 접어들면서 공장의 캐파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늘리겠다고 해서 공장을 지방으로 확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가장 큰 문제는 그 반도체 회사의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고 그런데 첫 번째 장애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쪽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인 쪽에 지금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에 관련된 지금 반도체 회사가 벌써 시공을 한 것은 원삼이라는 지역이죠, 용인에. 지역 경제의 그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하면 구미 쪽이나 예를 들어 지방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지금 인구가 과밀화돼 있고 난개발이라고 공격을 받는 용인을 선택했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리고 큰 틀의 축구협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소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의 얘기는 사실은 또 타당한 게 있어요. 그것은 존중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이 맞다라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 CEO로서 그거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선거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지금 전임자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뭐 축구협회 회장이죠. 정몽규 회장이 그쪽과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메인 오피스가 계약대로 다 간다고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리스크는 뭘까? 그다음에 위협 요인은 뭘까? 그리고 약점은 뭐지? 그럼 그쪽 차원에서 보면 이 강점이 있는데 이 약점과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하려면 예산과 거기에 이동되는 비용적 시각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거기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회 직원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빠져나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천안의 축구센터로 메인 오피스가 다 갔을 때 거기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천안 지역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까? 이 부분은 좀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고 디테일하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로 저는 답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구협회 비상임 이사진 고인분 관련해서 비판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이 받긴 많이 받더라고요. 많이 받긴 많이 받죠. 그 비상임 이사진의 임금을 그 유소년 축구 또는 뭐 이제 뭐 그 교육 뭐 예를 들은 거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확하게 20억이 넘는 돈이죠. 그죠? 이게 26억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뭐 협회 좀 확인을 해보니까 뭐 단순히 한 해에 들어간 돈은 다 아니라고 그러고 누적된 금액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그 문체부에서 감사 결과를 할 때 아마 감사 보고서 쓰는 사람들은 누적을 하면 그게 그죠? 좀 더 비용이 크게 나온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돈 계산하듯이. 그게 이제 계약을 해서 비상임 이사가 계약을 해서 감사 시점까지 아마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이 문제는 유연성 갖고 접근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육회 이사도 했어요. 국민생활 체육회 이사도 했고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할 때도 통치위원이었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제가 경험을 많이 하고 법령이라든가 규정 정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깊숙이 들여다보고 또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프로축구 창단했을 때 강원 FC도 제가 연구소 있을 때 창단 연구 용역을 맡아서 무상으로 해줬거든요. 그거 했죠. 경남 했죠. 그다음에 전남 했죠. 모든 프로구단 창단할 때 제가 다 자문을 했거나 거기 참여를 해서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성 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정관상 비상임 이사에게 급여와 같은 형식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위배했잖아요. 자문료 형식으로. 그렇죠. 자문료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금액을 누적해서 얘기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문제 정부죠, 정부. 더 강의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거는 축구협회가 분명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군데 제가 보도자를 통해서도 그 기사를 썼지만 과거에 제가 축구협회 이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90년대죠? 90년대. 뭐 그때 젊을 때예요. 네. 제가 기술위원회 있었죠, 상벌위원회 있었죠, 사업분과위원회 있었죠, 여성분과위원회 있었어요, 내가분과위원회요. 방송하죠, 학교 강의 나갔죠, 기업체 있었죠,
뭐 신문에 제가 2군데 3군데 컬럼 썼죠. 그런데도 축구협회에서 저를 필요로 하면 회의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는데 제가 예를 들어 교통비를 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뭐 식사값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축구를 한 그런 동업자 입장에서 거기에 제가 기업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저 글을 쓰고 이제 좀 모르니까 논리적이고 뭐 그러니까 거기 참여해달라고 할때 그렇게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축구협회 예산 중에서 상당액을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것은 그 자문료 대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연구물이라고 그러면 연구 실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축구협회 행정에 반영됐던 그 평가에서 그래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방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분노하고 제가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아까 예산은 제가 지금 행정권을 갖고 있질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비라든가 유소년 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적이 있는데 왜 유소년 기금이 그때도 언급이 됐냐면 한 초등학교 지도자가 해외에 선수들을 데리고 전지훈련을 갔는데 제가 지금 신문에 공약사항으로 쓰는 거를 축구인들은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지도자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축구협회의 직원 중에서 담당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축구 유소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예산이 빵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러 가면 유소년 축구에 대해 모르는 제가 특정인에 대한 이름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게 그 조직을 놓고 보면 이 조직이 초, 중, 고 이게 흡수통합도 있죠. 그다음에 연맹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풋살 연맹하고 여성축구연맹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경영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분석을 할 때 제일 보는 게 조직과 예산을 보거든요. 그 예산을 뒤져보니까 유소년에 대한 사업 수익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집행한 세입과 세출에서도 그것이 확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쓰거나 얘기할 때 그 돈이면 유소년 축구 기금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교육비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조금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뭐 사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대외분과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뭐 기술 파트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사실 의무분과위원은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분들이 사실 거의 진짜 그분들은 봉사의 개념으로 그렇죠. 들어오셔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기대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을 놓고 보면은 사실 거의 봉사에 가까운 수준.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자문료가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만약에 이제 후보께서 회장이 되어서 만약에 다 없애면 사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또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실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할게요. 성남FC에 제가 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물 사장이에요. 들어가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첫 번째 노크라는 것이 세브란스 출신들이 있는 뭐 학교 연을 갖고 네.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성남에 재생병원이 큰 규모의 병원이 있고 그리고 차병원도 있었고 그리고 축구협회 현재 의무분과위원장하는 서동원 원장이 하고 있는 바른세상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시민구단으로서 광고에 좀 협찬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재생병원은 경영 수지가 나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광고 협찬하면 우리가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고 또 지역에서 그분들한테는 고객이죠. 환자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광고를 영업이죠. 그것도 영업을 해서 상당액을 지원을 받았어요. 서동원 원장은 고려대학을 나왔어요. 고려대학을 나왔어요. 가서 또 축구를 좋아해요. 서동원 원장이.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우리 그 후원금을 받아서 구단 운영에 보탰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한테 광고 효과를 주기 위해서 탄천 운동장 들어오는 그 대로변에다가 스폰했던 병원들을 큰 프랭카드를 통해서 우리 시민구단의 재생병원, 차병원, 그다음에 바른세상병원이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병원입니다라고 붙였더니
성남에 있는 작은 병원들 피부과, 뭐 예를 들어 성형외과, 안과에서도 협찬을 하겠다고 전부 노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정찬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그분들이 자원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겠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에 의무분과위원회라고 그러면 제 경험입니다. 자, 축구협회 의무분과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겠다라고 한다고 문을 열어놓으면 아마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비상임 이사들은 의무분과위원장을 거기다 적시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비상임 이사로서 지금 이러한 큰 문제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의 시간에 그 어떤 일했던 시간들 이런 것을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 시각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임 이사들이 지금 축구와 관련된 기술적인 그런 특수한 그 영역이 아닌 다른 분들이 있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뭐 고려할 필요가 있죠.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도 많은 경기단체들이 있지만 거기도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자문 변호사들을 활용을 하죠. 고문 변호사라고 그래서 그랬을 때 일반적인 거래의 비용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그분들은 첫째는 여기 체육단체에 와서 봉사한다는 만족도가 높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자기가 법률가로서 또 법률사무소로서 퍼블리시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축구에 대한 사업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어떤 비즈니스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코카콜라는 그러면 아디다스는 그렇지 않으면 삼성은 왜 IOC에 그런 TOP 그 프로그램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할까? 그것은 바로 광고적인 효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것은 비상임 이사라는 것은 특수한 그런 영역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논해서 그것을 같이 섞을 필요는 없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상화 시키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그렇죠. 같죠. 무조건 뭐 다 깎고 뭐 이게 네. 아니라 그럼요. 일괄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로지연맹 그 선관위원장 했었어요. 4년 전에도 선관위원장 했어요. 근데 3번의 회의를 했는데 이제 한 번이 늘었어요. 그게 그 저 선관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이 그 경기단체와 연관된 그 비등록 그 단체인데도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짚고 확인했더니 대한체육회 회신이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다 조금이라도 있으니 그래서 그걸 해서 1회차 회의했던 것을 멤버를 바꿔가지고 다시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회의비를 받은 것이 상식적으로 얼마였느냐? 10만 원이었어요. 교통비. 그러면 제가 저 기업체 강연 많이 다니죠. 기업에 가면 뭐 강의료를 그래도 많이 받는 강사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에 위원회 저도 위원회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자체 또 제가 정책자문위원회 고양시도 부위원장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거기 갔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 비용적인 그 지급은 뭐냐면 교통비에 20만 원.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축구협회에서 1,500만 원을 줬다. 누구는 800만 원을 줬다. 누구는 뭐 600만 원을 받았다. 그것이 과연 축구협회가 조금 이따가 재정적인 부분에 예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축구협회가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고 유소년 기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지금 업무적인 양과 업무적인 시간 투자와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만 사태 때 뭘 했지?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 감독으로 선임할 때 규정과 규약도 그것도 지키지 않고 했는데 그 리스크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고액의 임금을 주는 것이 맞는가? 그거에 대한 저희 그 지적이에요. 사실 그거는 뭐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겁니다. 네. 하나만 더 공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프로축구연맹 관련 개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프로축구연맹은 일단 대한축구협회와는 별도의 연맹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인적 경제적 교류가 사실 없는 상황이죠. 두 단체는. 축구연맹과 연맹이 그런 상황에서 관할도 다르고 연맹과 협회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하겠지만 협회장으로서 어떤 정책을 주도하고 지시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 우리 주부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JFA예요. 그죠?
KFA예요. 네. 코리아 풋볼 어소시에이션. 네. FFF는 어딜까요? 프랑스. 프랑스. 네. 근데 왜 F를 쓸까요? 저기를. 협회와 연맹은 달라요. 네. DFF예요. 지금 프로축구의 역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축구 연맹은 83년도에 제가 1세대거든요. 네. 축구팀이 창단할 때 82년도 프로야구가 시작되고 83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3S 정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80년대 서울의 봄 민주화 어떤 이런 시대 때 만들어라고 그러니까 야구보다 축구가 먼저 정권적 차원에서 얘기가 됐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서 못 한다고 그랬고 야구는 일본 가서 사전 찾아와 가지고 한 것이 바로 82년도에 시작이 먼저 된 거거든요. 프로축구가 그 당시에 두 팀이 프로팀이었었어요. 제가 있었던 유공. 그리고 할렐루야는 세미 프로 성격이지만 두 팀이 있었고 실업팀들이 하나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때는 슈퍼리그죠. 그 시작이 됐는데 축구협회 위원회 성격이었었어요. 그리고 축구협회 안에 있는. 지금도 프로축구 연맹이 축구협회 산하 연맹이잖아요. 그걸 착각을 하세요. 별도 독립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 그리고 FIFA에서도 한 나라의 일국에서 모든 행정적인 창구는 축구협회에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축구 연맹이잖아요. 그죠? 심판이 만약 독립성을 부여한다면 심판 연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축구 연맹에서 지금 행정적인 했을 때 동등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근데 지금 프로축구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금이 얼마입니까? 우승 상금이? 이기죠. 5억이죠. 5억이죠. 네. 몇 년 전이에요? 뭐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프로축구 시장에 12개 팀이 일부 내년엔 14개가 있는 2부 리그를 해서 모든 구단들이 다 만성 적자에 시달려요. 제가 며칠 전에 성남의 구단주를 만났어요.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 꼴찌했잖아요. 제가 초대 사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미 이제 저를 만나고 그다음에 보도가 됐는데 예산을 50% 줄이겠다. 그러면 이제 못하는 겁니다. 축구단 저 어떻게 하겠어요? 50% 줄이면. 지금 한 구단이라도 시도민 구단이 파산이 되면 도민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죠. 프로축구 연맹은 제가 축구협회 회장이 돼서 변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상위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연맹이. 그죠? 이 연맹이 건전해야 되는데 연맹에 지금 축구협회 연맹을 한번 봅시다. 축구협회 여성축구연맹. 그죠? 현대가의 핵심적인 사람이 맡고 있는데 지금 여자축구가 난립니다. 그죠? 프로축구연맹 권호갑 총재가 1951년생인데 73세인가요? 한국 나이로? 근데 축구협회는 회장이 70세로 제약을 두고 강제하는데 프로축구연맹은 왜 70세로 강제를 하진 않죠? 축구협회의 가장 행정적인 시작이 문제점이 뭐냐면 PR을 구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에서 표에 대한 공학적인 것을 갖고 행정적인 것에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축구 발전은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늦게 J리그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1부 20개, 2부 20개, 3부 20개가 되는데 모든 구단들이 다 지금 호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축구협회는 K리그보다 수입이 많고 J리그가 JFA보다 수입이 크죠. 그러면 지금 여자 축구 선수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비해서 중계 방송도 아니고 제도도 똑같고 경기도 월요일 날 6시에 누가 오느냐 하는 그런 불만들을 하는데 그걸 왜 해결을 못 하죠? 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방송쟁이니까 저도 방송쟁이에요.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올림픽 정신을 구현해 가는데 IOC가 위기에 봉착하죠. 그 80년대였습니다. 그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은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올림픽을 개최하면 적자도산이 돼. 올림픽이 비대해지고 종목이 늘어나고 경기장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84년 LA 올림픽을 할 때 피터 이베르스라는 조직위원장이 선언을 합니다. 선언은 어떤 얘기냐면 나는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단 1센트도 지원을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봉성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기 시작했고 과거에 썼던 운동장 스타디움을 보수를 해서 썼고 그러면서 거기서 도래됐던 것이 바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이제 도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축구연맹에 대한 것이 이것이 상업적인 가치를 갖지 않고 지금 축소 정책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연맹이
구단들에 대한 자율성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왜 축구협회에서 이것을 강제하지 못하죠? J리그의 구단들은 이 산을 공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건 월권이에요, 연맹이. 두 번째, 승리 수당에 대해서 그거는 거기 터치를 못해요. 구단 J리그는 계약 자신의 매출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어느 구단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느 구단은 적게 줄 수도 있고 거기에 경기 몇 게임 출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또 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프로축구 지금 연맹이 제가 성남 사장할 때 과거와 그리고 최근에 1년에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자로서 축구판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일본은 어떻고 아까 얘기했지만 왜 FF는 이렇고 F는 왜 이렇지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연구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구협회가 한국적인 상황의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변혁의 속도를 늘 것인가에 대한 핵심인 것은 바로 K리그예요. K리그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도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상승적인 곡선은 그나마 관중이 좀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면 지금 프로축구연맹의 행정을 하는 책임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지금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과 다른 있다 그러면 축구협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연맹의 이제 총재라는 지금 저걸 하잖아요. 풋살 연맹은 회장이죠. 네. 그죠? 여성 축구 연맹도 회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프로축구 연맹 총재 출마했습니다. 후보가 없었어요. 네. 그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연맹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이사를 소집하더니 나를 떨구면 그 기록이 다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권호갑 총재가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런 비민주적인 이런 시스템에서 축구의 지금 행정적인 가장 그 문제의 중심에는 현대 가문의 30년의 그 흔적과 권력이 지금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축구연맹의 행정적인 부분이 지금 방어적으로 하고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축구협회에서 강제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축구협회 정관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축구협회는 산하연맹에 핸들링할 수 있다는 그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했던 것이 그거는 좀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있을 뿐이지. 일본은 강제하는 게 있어요. 강제를 할 수 있다. 강제하는 게 뭐냐면 3년을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팀이 적자다. 그럼 퇴출해요. 근데 일본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벤프레고 오는 인구가 작은 도시의 축구팀인데 거기에 영업 이익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렇지?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 가난한 구단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는 관중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선수를 용병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반등돼요. 우리는 떨어지면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 반등되는 게 뭐냐? 걔네들은 일본 J리그는 선수에 대한 것을 하나의 프로덕트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관중 수입이나 텔레비전 시청률이나 그다음에 팬스 용품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한 걔네들은 노하우가 있고 하나의 그 리그 자체가 모두가 그다음에 OTT 시장 걔네들이 해서 2조가 넘는 중계권료를 받았잖아요. J리그는 우승하면 왕창 줘요. 그리고 그다음에 3등하든 4등해도 그 다음에도 우승했던 거에 또 줘요. 조금 더 그 다음에도 줘요. 2부 리그로 떨어진 프리미어리그처럼 야 빨리 1부 리그로 와 또 돈을 줘. 그러니까 리그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연맹에서는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약을 고민하는 게 뭐냐면 축구 선수도 중요하고 감독도 중요한데 축구 경영인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축구협회에서 개발하면 어떨까? 박지성에게 축구협회가 돈은 만약에 줄 수가 없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박지성을 대한축구협회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축구협회를 대표하는 어떤 그 지위를 줘서 거기서 좀 더 그러니까 활기차게 연구하고 그다음에 구단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적인 것을 해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번에 강원 FC에 우승한 2등을 한 김병지 감독은 이영표나 박지성은 다른 신분이지만 또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그 지금 성적을 내는데 부산 아이파크 팀이 누굽니까? 정문규 팀 아니에요. 2부 리그 주고 하는데도 예산이 적은 지금 강원 FC에 이런 성과를 낸 거에 또 인정을 해야죠. 제가 갖고 있는 축구 행정의 가장 마지막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축구를 아는 사람이 행정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공약할 때 정치 일가가 하는 축구협회에 이제는 마침표를
끊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출마의 변이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단일화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보가 3명인 것보다는 야권 후보가 2명인 것보다는 하나로 뭉치는 게 좀 더 현 체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제가 대의원들을 만났는데 제가 그 지방축구회 회장님들이 한 2시간여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제가 거침없이 지금 여기 방송하듯이 지금 예산 문제, 특히 제가 개수에 밝으니까 더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을 것 같네요. 강의하듯이 했어요. 네. 단일화 문제를 한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축구계에서 신문선 교수님이 그 허준모 감독 밑으로 가서 그렇게 단일화된다는 얘기를 해서 야 이게 선거가 재밌네. 이게 설이 루머란 얘기죠. 좀 이쯤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며칠 전에 축구협회 무슨 1박 2일 코스로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판세가 내가 유리한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저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저는 뭐 통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지표를 갖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단일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기 나오는데 이제 또 그 지금 체육회 단일화 되니까 어제 이슈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 쪽에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그 김택수 그 양반한테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그 단일화 그 어떻게 논의가 된 거지? 뉴스에 보니까 뭐 카메라도 많이 와 있는데 그랬더니 누가 만나자고 갔더니 카메라가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논의가 된 게 뭐냐 그랬더니 A라는 후보는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그거로 정하자. 또 다른 쪽에는 안 된다. 뭐 그러다가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2차 회의라는. 그래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죠. 첫째, 시작점은 어떻게 되면 허정무와 신문선은 브랜드가 달라. 그죠? 허정무는 현대가의 정시와 가장 가까운 그런 이력이 있죠. 신문선은 30년간 투쟁을 해왔던 야당 인사예요. 근데 이것이 컴바인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했어도 플러스적인 요인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커요. 그래. 근데 어제 선거 때문에 대의원 만나러 갔더니 그런 또 유언별을 누가 만들어서 이걸 퍼뜨리고 있어. 그래? 그래서 이 셈법에 대한 공학적인 계산을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방법은 메소드는 또 뭘까? 이 기자 한번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어제 뭐 체육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쉽지 않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뭐 신 후보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철학이 같아야 사실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근데 많은 축구 팬들이 기대하는 거는 사실 이 체제는 좀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뭐 그 부분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결국에는 저는 A와 B가 플러스되는 경우도 보지만 B와 C가 플러스되는 것도 저는 열어놓고 있어요. 상당 부분 축구를 잘 아는 사람들, 축구 생산자 집단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ABC를 구제하면은 그러니까 정 회장님과의 단일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정 회장과의 관계에서 하면 그 개연성은 죄가 아니겠죠. 그죠? 정치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것이 일부 기자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언뜻 했어요. 엊그저께. 신 교수님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뭐 절대 그런 변인이 없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기자들은 자 둘이 A와 B가 합쳐지면 C를 이길 것이다라는 그 단순한 그것만 얘기를 하는데 A와 B가 합쳐졌을 때 A가 갖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데 B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이것이 그 축구인들의 바람이거나 국민들의 바람이거나 지금 이 기자가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같은 성원이 있어. 근데 그거를 뭐 고민을 했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 시기는 등록 전? 네. 지금 생각한 게 등록 전. 등록 후 1차 선거 끝난 다음에 2차 투표할 때 뭐 여러 가지 변이들을 놓고 저는 지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열어두고 계시다고 보면 되겠죠.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 정도? 만약에 뭐 제가 여기 출연했으니까 허 후보 만약에 모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축구의 생산자 집단은
허정무 그러면 정 씨하고 제일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굉장히 굉장히 뭐 현업을 거의 뭐 정씨 일가 밑에서 했으니까. 축구팬 여러분, 축구가 변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 그 결과는 정몽규 후보가 또다시 축구협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축구는 재앙으로 가는 그런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의 결과, 그것은 정몽규 회장이 지는 겁니다. 지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인들이 갖고 있는 선거인단은 소수이지만 국민들이 참여해서 축구에 관한 관심과 축구협회에 대한 압력과 그리고 축구인들에 대한 공정성과 용기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200여 명의 선거인단 못지않은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축구협회 전체 예산 중에서 2023년도에 전체 매출이 1,181억 원이었는데요. 사업 수익이 거기에 무려 41%가 정부의 보조금이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세금이 축구협회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축구의 주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현명한 선택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선에서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축구를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정말 뭐 참았던 응어리를 풀어내듯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문선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